자,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알테오젠 좀 쉰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이평선 모으고 있죠. 한 번 더 영차하겠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 이거 하락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갑자기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SK텔레콤 이탈 가속화. 자, 지난주에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인해서 위약금 면제가 결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SK텔레콤 버리고 다른 데로 가도 공짜란 소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다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무려 1만 명이나 이동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해킹 사태 이후 지금까지 대략 70만 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다른 경쟁사에서는 이러한 이제 이탈자를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SK텔레콤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지금 제발 돌아오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에게는 통신요금 5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SK텔레콤은 가입자 방어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이걸 보니까 마침 단통법도 이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경쟁이 좀 가속화될 수 있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이 와중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폴더블 폰을 공개를 하죠. 사람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하고 사전 구매 알림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 공개되는가? 오는 9일입니다. 9일 밤 11시에 공개가 되는데, 혁신이 나오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괴물 같은 성능을 자랑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애플도 곧 내년인가요? 내년부터 폴더블 폰에 도전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전에 확실히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폰이 나올 때 대란이라는 뭐 그런 단어가 등장할지, 그때 혹시나 이제 스마트폰을 바꿀 때가 되었다면은 이때를 노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를 꺼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제 LG전자처럼 당연히 쇼크가 나왔다고 하고요. TV와 가전사업은 관세 부담,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둔화했고 반도체까지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전의 2분기 영업이익은 4.6조 원으로 작년보다 55% 감소,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하고, 하지만 주가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0.6%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장중에는 빨간불도 켜기도 했거든요. 어제 LG전자가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면서 선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것을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닝 쇼크 때문에 주식을 매도한다, 그거는 뭐 좀 아쉬운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관세 이야기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8월 1일까지 관세 유예 기한을 늘렸는데요. 다만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늘릴 것 같지 않고 이제는 다 해결하겠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 25%를 부과한다는 얘기를 재차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협상이 남았고요. 결국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이제 그 협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뭐 소고기, 그리고 지도 반출, 조선, 알래스카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 오늘 이 친구들이 대부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미터박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관세 이야기가 나올 때 되었다. 그리고 마침 타이밍 좋게 미터박스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조선주 매우 뜨거운 모습 나타냈고요. 알래스카 관련주, 뭐 동양철관 등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또 지도 반출인데요. 야, 이거 지도 반출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으나 만약에 지도 반출이 되면은 구글 웨이모가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또 자율주행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이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가오는 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지도 반출이 나타나게 될지, 웨이모, FSD 등이 한국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LG전자도 참전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자율주행은 좀 많이 더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슬슬 시동을 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으로는 하반기에 자율주행 로드맵을 꺼낸다고 했고, 이번에는 LG전자가 정부에서 LG전자를 푸시해서 자율주행 산업협회에 가입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기존에는 여기에는 현대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작은 기업들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대기업이 또 참여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길이 LG전자가 뭐 거기서 뭐하냐, 냉장고 파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LG전자는 전장 사업에 진심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과거 한때 애플카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LG전자가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타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식도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전도 열리는데 관련 소식이 등장할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EV5 공개했어요. 기아의 5번째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EV5라고 하는군요. 참고로 지금까지 나온 순서는 6, 9, 3, 4 그리고 이번에 5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크기는 스포티지 정도의 크기라고 하며 7월에 계약하고 8월 출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실히 기아차가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다만 뒷모습이 조금은 이거 르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뒷모습이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알테오젠 이제 시작이다. 어제 알테오젠이 크게 급등이 나왔었죠.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1위 기업인 산도즈와의 협력한 품목이 처음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소식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알테오젠 좀 쉰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이평선 모으고 있죠. 한 번 더 영차하겠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하나증권이 오늘 리포트를 내면서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를 55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30% 더 오른다는 건데요. 그 근거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된다면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길이 근데 갑자기 뭔 코스피야 라고 봤더니 2대 주주인 형인우 스마트앤그로스 대표가 있는데 이 대표가 이전 상장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코스닥이 있지 말고 코스피로 가라는 건데, 과연 알테오젠은 코스피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바이오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참 이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LS 일렉트릭 계속한다. 요즘은 증시가 좋으니까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또 물론 그만큼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이 많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뭘 올렸냐?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기업이죠. KB증권이 목표 주가를 32만원으로 상향 조정. 자,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가 뭐냐?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3년 전부터 주목받은 그 이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피크아웃은 먼 미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갈 곳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AI와 전력 설비 여기에 대한 드라이브가 좀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달바글로벌 실적주입니다. 자, 올해 상장했던 달바글로벌 이 친구도 실적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달바글로벌의 주가가 매우 뜨거운 모습인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하고 이 와중에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23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가 뭐냐? 심플합니다. 젠지 세대가 소득 증가가 되어가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바글로벌 그 수요를 흡수하면서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아마존 화장품 카테고리를 보면은 여전히 달바글로벌 제품이 양호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실적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골프존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자, 코로나 때 투자했던 기억이 있는 골프존, 그때 그 골프 유행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쏙 들어갔지만 그런데 오랜만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와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목표가를 9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나라 골프가 아니라 북미 시장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이것 때문인데요. 실제로 해외 매출 비중이 20년에는 8%밖에 안 됐지만 올해는 무려 22%까지 올라가는 중, 그리고 특히 북미 예상 매출이 작년보다 1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앞으로 골프존의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북미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겠죠. 혹시나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골프존이 유행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비 쿠폰 재미있는 궁금증.
자, 재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소비 쿠폰 사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특별한 상황을 한번 보자면은, 일단은 군 복무 중, 이거 군 복무 중이면 어떡합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군 복무 중이면은 PX에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 체류 중이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해외에서 돌아와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9월 12일까지 신청을 해야 돼서 오랫동안 체류한다면은 받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술, 담배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뭐 대형마트나 그런 곳에선 당연히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배달 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플에서 결제하는 것은 안 되고 만나서 결제를 통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도 저출산 대책을 마련 중.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중국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쁘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명 수준이고 미국은 1.6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야, 아직도 뭐 양호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중국은 그렇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저출산 대책을 꺼내나 봤더니 우리랑 비슷합니다. 육아 보조금을 한 명당 68만원까지 3살까지 매년 지급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중국은 또 이제 적극적인 정책도 꺼내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혼인신고를 하는 여성에게 아이를 낳으라 라는 권유를 하고 출산용 비타민을 주는 뭐 그러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네타냐후 트럼프 노벨상 주라. 자, 네타냐후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워싱턴에 방문해서 트럼프랑 맛있는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노벨상 후보에 3번인가 올라섰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평화 등 이런 것들 때문에 후보에 올랐지만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동, 러우, 북한 이 모든 거를 트럼프가 좀 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홍보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